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스타드입니다. 오늘은 먼저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란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2주 전에 제가 유니스왑 분석하면서 빠뜨렸던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좀 괜찮은 매수 구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경우 여기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하실 분들은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자리가 최근에 왔어요. 어제 오늘 와가지고 보시면은 예상한 거랑 똑같이 거의 진행이 됐죠. 운이 좋게도. 네. 장기적으로 홀드를 하실 분들은 지금 이제 뭐 이 밑에서 못 사셨던 분들은 여기서 조금 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가격이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밑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길게 봤을 때는 또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수준이 지금 마이너스 22% 정도로 나와요. 그 발행보다 소각이 많은 상황이어서 단기적 폭락은 피할 수 없지만 길게 봤을 때는 가격 방어가 다른 코인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은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앞으로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렇게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있는 토큰 중에 또 한 가지가 이제 공개를 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저 예전에 매집 못한 게 후회가 될 정도로 조금 괜찮은 부분들이 좀 보이긴 보였어요. 네, 물론 가격이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급등할 건 아니고 조금 이제 기간을 두고 봐야 되는 거고 길게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선 마나 토큰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할게요. 내용은 토크노믹스 가격 분석, 거래 수급 분석, 매매 계획 순으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먼저 마나 토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디센트럴랜드라는 이제 AR 플랫폼이 있어요. AR 플랫폼이 있고 이 플랫폼 안에서 뭐 여기서 뭐 게임도 있고 여기서 NFT도 만들고 사고 팔고 뭐 게임이랑 관련된 거지만 그리고 이제 일종의 가상현실이죠. 가상현실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 안에서 쓰이는 이제 유틸리티이자 거버넌스 토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 테마이니만큼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죠. 뭐 게임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게임 테마로도 볼 수 있고 NFT다로도 볼 수 있고 뭐 가상현실 당연히 테마고요. 한물 같지 않았냐, 이거 한물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는 사실 요즘 메타에 비하면 이제 뭐 AI나 이런 메타들이 요즘 시장을 주도하죠. 그래서 한물 간 거로도 볼 수 있지만 또 길게 봤을 때는 이제 남들과 반대로 해야 또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기 이전에 미리 내가 선점을 해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엄청 좋고 나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켓캡이 이제 80위라는 거는 아무래도 가격 상승 제한이 좀 적은 편이겠죠. 다른 거에 비해서. 이어서 바로 토크노믹스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마켓캡에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총 이제 공급량 그 중에서 유통량이 이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한 8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발행량은 이제 무한입니다. 무한이고 발행량이 무한이라고 무조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인플레이션율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간단하게만 지금까지 본 것만 좀 정리를 해서 적어볼게요. 발행량 무한이나 이제 무한 자체는 나쁜데 인플레이션율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 유통량 같은 경우는 87%고 이건 상당히 좋은 편이다. 근데 이것도 인플레이션율을 확인을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 기간 중에서 지금으로부터 1년 전 그리고 한 3, 4년 전쯤 어딘가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시총과 가격을 비교해보니까 날짜 보이시죠? 2023년, 2020년 그리고 지금 현재 날짜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율을 가격과 시총의 변동을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3년 이상, 그러니까 4년이란 기간 동안의 인플레이션율은 한 연 16.4% 정도였고요. 16.04%. 최근에는 좀 많이 안 찍었어요. 2.89%. 최근에는 좀 안정적인 이제 생태계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거 적어두도록 할게요. 인플레이션율이 연 16% 수준이나 최근 1년은 2.9%
정도다. 요거는 뭐 좋은 편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많이 안 찍어내는 게 이제 좋은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라 믿고, 나중에 또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또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인플레이션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가격 분석, 그 전에 이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요 디센트럴랜드라는 플랫폼 안에서 이제 랜드라는 NFT 토큰을 판매를 한대요. 그거를 이제 마나라는 디센트럴랜드 토큰으로 이거를 구입을 하고, 구입을 할 때 쓰이는 마나 토큰이 소각이 된답니다. 소각이 돼서 랜드는 이제 땅을 구입할 때 쓰는 거예요. 이 디센트럴랜드라는 AR 플랫폼 안에 있는 땅을, 혹은 다른 뭐 아이템 이런 것들도 되겠죠. 이런 것들을 매매할 때 쓰는 게 랜드라는 토큰이고, 뭐 요거로도 살 수 있긴 있답니다. 근데 아무튼 랜드라는 토큰을 사기 위해서 쓴 마나에 대한 것들은 소각이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화의 소각 시스템이 정상 작동을 한다는 전제 하에 가격 방어에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분들은 참고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가격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분석은 먼저 뭐 추세선이나 우리가 보통 볼 때 추세선이나 뭐 채널 어떻게 돼 있나, 매물대 어떻게 형성했냐, 피보나치 이 정도는 확인을 해주는 편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내려오면서 우선 여기부터 보면은 이렇게 밑에서 매집을 해서 요 전에 기간들이 더 있어요. 근데 대충 평단가를 보니까 이 정도 되더라고요. 마켓캡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가격 올리고 나서 1차로 한번 올리고 이제 연말에 한 번 더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최고가를 찍어서 여기서 물량을 좀 털어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물량이 많죠. 물량을 여기서 많이 털어내고 나서 가격을 아래로 내리 꽂았다. 그리고 여기서 매집을 했다. 이렇게 일단은 가격 흐름은 요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선 뭐 그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하나 그어놨습니다. 여기 이제 저항이 됐던 부분, 그리고 여기 지지가 됐던 부분, 여기도 짧게나마 저항이 나왔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가서 뭐 어떤 식으로든 저항 또는 지지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지와 저항은 사실 같은 개념이다. 주요한 저항 또는 지지대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세선 표시를 해놨고요. 밑에 흐르면서 있는 가격 구간 동안에는 뭐 여러 가지 볼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저점을 이은 다음에 이렇게 이어보면 이런 흐름에 또 추세선도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흐름 안에서 흐르다가 뚫고 올라갔죠. 근데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이걸 터질 때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거를 요런 채널을 이렇게 이탈했다라고 보기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요 정도도 채널로 볼 수 있어요. 밑에서 저점과 저점을 이은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보면 이렇게 보면은 조금 아직까지는 채널을 통과하지 않은 걸로 보이죠. 약간 뭐 찌르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는 그냥 애교로 넘길 수 있고, 내린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추세선 아직도 매집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이제 시간이 흘러야 아는 거겠지만 우리는 그 정도로 가격의 흐름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매물대를 보면은 내리면서 VP를 찍어 볼게요.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우선 먼저 볼게요. 여기까지 보면은 아직도 이 위에 거래대가 많네요. 거래 많고, 밑에서는 거의 없었죠? 밑에서는 거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내리는 동안에도 보시면은 당연히 이 부분에 조금 많았네요. 이 부분에 좀 거래가 많았고, 아까 위에 찍어놓은 이 부분도 조금 있고요. 여기 구간에는 거의 없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피보나치랑 되돌림 비율이랑 같이 겹쳐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찍어보면은 382 구간이랑 지금 좀 겹쳐지죠. 겹쳐지기 때문에 여기는 좀 의미 있는 구간, 지지 또는 저항이 작용할 확률이 아주 높은 구간. 여긴 이미 한번 작용을 했죠. 올라가다가 이렇게 저항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구간이고, 618 구간은 사실 매물은 없어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엄청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이런 구간들은 이제 618이랑 여기 트렌드 라인, 아까 그려놨던 여기와 여기를 이은 트렌드 라인에 이제 겹쳐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유의 깊게 볼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저항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지금 요거만 딱 봐서, 요 부분만 딱 봐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이해가 돼요. 만약에 올라간다 치면 요건 그냥 뚫고 올라가겠지만 여기서 매물대를 한번 만들고 갈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부분만 여기 618 구간이랑 의미 있는 구간이랑 매물대는 없지만 이 주세선이 좀 겹치는 게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또 괜찮은 이제 매수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채널이랑 또 매물대, 피보나치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의미 있는 구간들은 따로 없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안 해놨어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구간은 이제 빨간색 TP가 아닌 초록색으로 표현을 해뒀죠. 이거는 혹시나 나중에 어떻게 됐든 올라가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이거는 지지선이 될 확률이 높다. 뚫고 올라갔을 때.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어서 거래량 수급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집량은 제가 나름의 툴로 이제 시총 대비해서 마켓캡 대비해서 저가에서 거래량이 얼마나 됐냐 요거를 놓고 판단해서 비교를 하는데요. 이거 여기에 지금 업그레이드를 조금 해가지고 거래소별로 이제 거래소별로 비중까지 합산해서 계산하는 툴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거는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당장은 좀 힘들지만 나중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완성을 시킨 다음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총 대비 매집기간 거래량이라고 볼게요. 시총 대비 매집기간 거래량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냥 시총 대비 매집량으로 보겠습니다. 줄여가지고 시총 대비로 보면 이게 한 2000% 정도가 나와요. 이거는 그 툴로 해서 분석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평균치는 1100 정도가 이제 평균치예요. 평균이 1100인 거 대비하면은 2000%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적어둘게요. 혹시 평균이 1100%다. 근데 그러면 2배 정도?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만 딱 봤을 때 다른 코인은 매집을 이만큼 했는데 얘는 매집을 2배 정도 많이 한 거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에 따라서 얘는 시총이 이만큼 코인일 수도 있는데 얘는 얘 시총에 대비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무조건 절대량이 2배가 아니라 시총 대비한 량 100주짜리 코인을 1개 매집했으면 200주짜리 코인은 몇 개 매집해야 정상이죠? 2개 매집해야 정상이죠? 근데 얘는 2000%니까 다른 거에 2배 정도 되니까 4개를 매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총 대비 매집량으로 봤을 때 평균 대비해서 좀 높은 편이다 보여지고요. 이렇게밖에 구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사실 전에 매집 데이터, 차트가 전에 매집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집 기간 보도록 하면요. 이거는 마켓캡에서 좀 따오면 전체 매집 기간이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길었죠. 여기는 지금 조금 짧아요. 여기 이 차트 안에서는 표현이 안 되지만 매집 기간이 16개월 정도 있다. 이거는 진행 중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뚫고 올라가면 매집이 이제 이만큼이 확정이 되는 거지만 아직까지 가격을 내릴 수도 있어서 진행 중으로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통 정도로 보여줘요. 왜냐면은 다른 코인들은 보통 뭐 16개월에서 뭐 22개월 뭐 이렇게 매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15개월 정도 매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엄청 나쁘진 않다. 기간만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난 매집은 보통 한 2년 넘게 했었거든요. 2년 넘게 해서 여기까지 올린 거였어요. 그걸 감안해서 봤을 때는 지금 매집량은 많지만 기간은 조금 짧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이제 매매 계획을 이따 세우겠죠. 참고를 하시고 매집 평단가는 여기 POC 값을 보니까 0.40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대로 받아들일게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0.405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까지 이제 분석한 내용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매매할까 매매 계획을 세워볼 건데요. 우선 앞에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매물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도 중요한 매물대가 될 수 있죠. 382 구간이랑 아까 겹쳤잖아요. 여기 매물대랑. 근데 여기는 지금 뭐 거의 여기서 비비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매수할 구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저는 여기서 매도할 구간은 아니다. 오히려 매수할 구간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도 있었어요. 여기도 지금 618 구간이랑 트렌드 라인이 겹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는 올라갈 때 저항받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나서 지지를 받는데 요 트렌드 라인이 이용될 확률이 높다.
물론 확률의 문제입니다. 근데 수백 개, 수천 개 차트를 봐본 결과 보통 요런 식의 흐름을 보이는 거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여기 매물을 소화하고 가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매물을 만들어 놓고 가는 개념이 돼버려요. 많이 보시다 보면 좀 감이 생기시겠지만 경험적으로 추론한 겁니다.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서 요것도 TP로 잡기에는 손익비도 상당히 짧고 손익비도 1.8이고요. 7.5니까 뭐 한 2.5배 정도 되죠. 손익비도 너무 낮아서 이런 데서 매매를 하는 거는 안 좋다. 오히려 위에 갖고 갈 물량을 일찍 덜어내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는데 정고점 근처를 이제 TP로 잡았습니다. 정고점 근처에서 정고는 정고 나름의 의미가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정고점 근처에서 한번 털어내고 지난 요 정도의 지금 토크nomics랑 지금 튼튼하죠. 이거는 요 정도의 수급량 양은 절대량은 많은데 매직 기간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으나 뭐 일반적이죠. 그리고 봤을 때 1대1은 무난히 가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어요. 다른 코인들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 이 친구는 1대1 정도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고점을 연결한 1대1 비율을 지금의 비율로 딱 찍어서 보면은 1대1이 16달러 근처에 이제 형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여기 증가한 것만큼 여기서 1대1로 증가한 거예요. 이게 같다는 거예요. 증가율이.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적용시키니까 16달러 정도가 나의 TP가 되더라. 저는 TP까지 들고 갈 생각입니다. 중간에 한번 여기서 1차 익절을 할 거고요. 그리고 1대1 비율까지는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격만 생각하면 되냐? 그거 아니죠. 말씀드렸죠. 시기도 중요합니다. 반감기라는 사이클이 있고 금리 인하에 따른 반감기라는 이제 금리 요소도 들어가고 반감기 사이클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지난 고점에서 어느 정도 플러스 4년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플러스 4년을 감안해서 고려를 해서 이제 시기적으로도 고점을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21년 4월, 여기는 21년 10월, 11월 정도입니다. 요거를 플러스 4년을 하면은 25년 4월, 25년 11월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두 군데에서 나눠서 매도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총 4군데서 나눠서 매도를 하는 거죠. 우선 매도 계획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매도 계획을 먼저 적어두도록 할게요. 5달러에서 먼저 한번 털어내고요. 그리고 16달러에서 한번 털어내고 그리고 25년 4월에 털어내고 25년 11월에 털어내겠다. 얘네는 각각 한 25% 정도씩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지고 있는 물량의 25%씩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는 지금 현재가로도 저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충분히 가격이 싼 구간이 맞고요. 현재가로 근데 이제 전체 몰빵을 하기에는 좀 아쉽죠. 왜냐면 여기 내려가면 단가가 이렇게 좋아지는데 평단가를 내리면 수익률이 늘어나는 거니까 전체 몰빵은 조금 그렇고 현재가에 뭐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다. 1억 가지고 있고 코인에다 5천을 투자를 할 거야. 5천을 투자할 건데 비트 사고 이더 사고 뭐 사고 내가 디센트럴랜드에다가 500을 투자를 할 예정이야. 이런 분 이 관점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10억을 굴리시고 5억을 투자하실 분들은 곱하기 10 하시면 돼요. 지금 하시는 금액.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500을 투자한다는 이제 전제하에 여기서는 한 200에서 250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떨어졌을 때 여기서 바로 사는 건 아니고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지지를 받으면 보이시죠? 여기서도 떨어졌을 때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여기서 사는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POC 값을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림이 딱 나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쭉 올라가서 내 자리를 안 주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POC 값을 내려갔을 때 여기 터치했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지지를 받는 걸 보고 여기서 사면 돼요. 여기서 사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한 200 정도 이렇게 살 것 같아요. 100만 원은 현금 보유로 가지고 있고 조금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25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나눠서 두 군데에서 전체를 다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로 치면은 이제 50대 50이죠. 50대 50으로 매수 계획 적도록 할게요. 현재가로 50%
현재가로 50%를 매수를 하고 현재가랑 그리고 매집 평단가인 0.405달러 이렇게 나눠서 각 50% 매수를 하겠다. 좀 보수적으로 하실 분들은 이제 돈을 좀 남겨두고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면 잠재적 표시 구간이 여기도 또 보이거든요. 잠재적 표시 구간, 그러니까 내렸을 때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간 일이 생기면 이 볼륨 프로파일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러면 표시 값이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린 여기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20%를 남겨두시는 분도 괜찮다. 뭐 40 사고 40% 사고 20%를 남겨두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편안하게 그냥 일반적인 투자하실 분들은 5대5 비율로 50%, 50%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 여기까지 가져가면 거의 뭐 이제 우리 여기 평단가가 지금 0.75인데 0.75 그리고 조금 운이 좋아서 밑에 자리를 주면 0.4 하면 평단가가 한 0.6 정도 되겠죠. 0.6 정도 되는데 5달러까지만 가져가면은 한 8배 정도 되나요? 8배 정도 되네요. 그리고 16달러 가져가면 요거에 또 3배 정도 되는 거니까 한 20 몇 배 되겠네요. 25배 정도 되겠네요. 네, 25배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수익은 뭐 계산을 안 해봐도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는 흐르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이게 좀 일찍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우리 한번 털 거고요. 또 올라가서 여기서 한번 털잖아요. 끝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50% 물량 남아있죠. 두 번 털었어도.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여기서 이 시기에 맞춰서 한번 털고 만약에 떨어져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 털면 돼요. 그리고 또 시기에 맞춰서 떨어지든 올라가든 여기에 한번 털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과거를 그대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형태로 진행될 확률이 조금 높아 보이긴 해요. 근데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은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늘 디센트럴랜드 토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도 조금 매집을 시작했어요. 매집 시작해서 저는 여기 긴 구간이 이렇게 내려줬으면 더 좋겠어요. 매집을 시작했기 때문에 괜찮은 자리인 것 같아서 매집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또 이런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하시는 것도 이제 분석을 또 해드리고 이건 구독자분 요청하신 겁니다. 해드리고 또 제가 따로 또 괜찮은 게 보이고 괜찮은 매수 자리가 나오면 이런 좋은 자리에 있는 토큰들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냥 뭐 의뢰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게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 영상 만들 때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해주시면은 제가 기운 내서 더 많이 더 좋은 자료 만드는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